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오늘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행사를 좀 연기해보자 하고 관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하자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숙하기 때문에 묵념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한없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중순 이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하고 서울신문 출신 국장하고 셋이 등산을 갔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15,000보 그리고 일주일에 PT를 3번 받고 주일이면은 약 10km 내외의 가벼운 산을 등산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장관이 연세대 뒷산 안산 자락길을 걷고 내려와서 연희동에 밥이 맛있다고 하면서 자기 동네로 가자 해서 걸어가다가 맨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사를 당했습니다. 두 곳에 수술을 하고 약 한 달간 병원에 있다가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지팡이까지 짚고 이제 그 신세를 면했습니다마는 엊그제 그 전직 외교관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남산길을 제 아내하고 걷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걸었는데 욕심이 나서 약 7km를 걸었습니다. 무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7km 걸으면 8,000보? 9,000보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제가 종종 걸었으면 15,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단지가 태욱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서 만난 우리 이원구 목포 의료원장님이 약을 발라주고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조금 낫네요. 역시 목포는 박지원에게 낫게 하는 그런 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옛날부터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때 같은 10대, 20대 내 자식, 내 딸, 내 손자가 그렇게 정부의 잘못으로 무참히 희생됐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진심으로 슬퍼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애도기간 딱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울기만 해라. 자기들은 울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빠져날 구멍 다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한 싸가지 없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던 전 청와대 비서관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언론이 괜찮다고 난리를 쳐서 여성들이 많이 가서 죽었다. 전 비서관은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관리해서 못 가게 해야지 거기 가서 죽게 했다.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일 신문 방송에 자세한 사고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는 군 시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청와대는 이 벙커 지하에 군사 및 비군사 부분에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5년 근무를 했고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국정원장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군사시설에는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도 다 거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비군사시설에서는 목포에서 불이 나도 울릉도에서 사고가 나도 거기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 위기관리센터입니다. 그런데 용산에 그러한 참사가 났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소방청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모든 수습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도 행안부 장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집권을 해봤다고 하면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뭘 했느냐?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기간에는 무정부 상태였다.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우리 국민에게 무엇입니까? 맨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걸 포기한 정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살았지 않느냐. 왜 시스템이 움직여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게 되고 모든 지시가 이루어져야지. 용산구청장은요. 세상에 그걸 보고를 받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용산 국회의원입니다. 그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된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 모습이에요. 행안부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서 사과했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빈소에 가서 미안하다고 했지 않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는 세계 외신 기자 클럽, 여기에는 전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이번에 참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외신 기자가, 외국 기자가 질문하니까 해주기지고 웃고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태도가 우리를 더 빈정상하게 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서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용산구청장은 할로윈 축제는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다. 자, 언론이 아무 일 없다고 보도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나가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묻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대변인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성수대교는 노태우 대통령 때 지었다 라고 해서 제가 당시 대변인으로 지금까지 그 논평을 가장 훌륭하게 언론이 평가를 합니다만, 경복궁이 무너지면은 대원군한테 따질 거냐? 현 정부 책임입니다. 어떻게 6개월 돼가지고 할로윈 축제에서 내 꽃다운 자식과 손자들이 죽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책임다. 이런 몰상식하고 싸가지 없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보니까 곧 있을 카타르 월드컵에 거리 응원을 제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 상처보다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굴에 부상당했잖아요. 어제 수술했다고 합니다. 약 2주 있으면 이제 카타르 월드컵 첫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도록 빨리 나와야 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와중에도 경상북도 봉화에서 열흘 만에 탄광에 갇혀있던 두 광부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광부들이 커피 밀크 커피, 그 봉지 커피, 믹스 커피, 봉지 커피를 먹으면서 열흘을 버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지만 보십시오. 2002년 월드컵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저한테 와서 이대길 청장이라고 광주 친구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남대문에서 서울시청 앞 광화문까지 100만이 붉은 악마 응원단이 모일 건데, 동서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그 길과 광화문에 내려가는 남북길을 터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응원의 흐름이 차단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무엇보다도 높기 때문에 남북, 즉 광화문길 차도 하나만 트고 동서, 서울시청 앞에서 남대문에서 서울시청 앞 청와대까지 이 길은 막아라. 그 대신 경찰을 촘촘히 넣어서 잘 인도를 해라. 지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제가 당시 상암구장으로 축구 시합을 구경을 갔습니다. 경찰청장은 저에게 제가 5분마다 보고를 해라. 5분 있으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김대중 대통령 귀에 대고 이상 없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눈은 우리 월드컵에 싸우는 우리 선수들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응원을 하고 있지만은 온 정신과 마음은 서울광장 광화문에 있는 거예요. 저를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장현 구청장이 할로윈 이 축제를 할 때 22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촘촘히 경찰들을 세웠느냐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을 가는데 여기는 막아놓고 일방통행을 저리 돌아서 이렇게 가라 하고 경찰들이 안내를 하니까 거기 나와 있던 젊은이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 할로윈 축제에 시민들이 나온 게 아니라 경찰들이 구경 왔다.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아무 사고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외국 갔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용산경찰서장 우리 한평 출신입니다. 111 상황실장 그때 그날 당번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주 출신 경대 나온 여성 서울시청 서울시경 인사과장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있던 종로경찰서장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서장이나 서울시경의 인사과장은 다음 경무관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두 사람만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쩡한 경찰, 아까 경무회 회장님도 나오고 계십다마는 얼마나 경찰이 치안본부로 독립해가지고 잘 해놓았습니까? 이걸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경찰 지휘는 내가 한다. 그럼 이 사고 났는데 자기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안 데리고 갔더라고요. 나흘간 빈소를 데리고 가면서 꼭 행안부 장관을 데리고 와. 제가 왜 행안부 장관 데리고 가냐?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어제는 안 데리고 왔다. 어떻게 됐든 저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경찰한테
검찰한테 맡깁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판국에 검수완박이 돼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 못하니까 법소리를 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판국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검수완박 법을 고치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도 정의당과 늘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식구입니다.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하자 했더니 새로이 당대표가 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함께하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으니까 잘 만들어봐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런 사고는 안 났지만은 항상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잘 방지도 해야겠지만은 사고를 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 기대하는 것,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발 앞서서 강한 조치를 해줘야 국민이 감동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국민이 감동할 때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계종 행사에 가서 미안합니다 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 첫째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내각, 김대기 대통령실장, 즉 비서실장과 수석들 일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요구를 합시다. 그래서 꼭 저는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인 김재동이 저하고 자주 만납니다. 김미화 씨하고도 저하고 자주 만나요. 우리 셋이 잘 만나는데 김재동 씨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부에서 탄핵하자. 중간에 끌어내려야 된다. 이것은 시민
당장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권, 국회에서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제가 원내대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국회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헌정을 중단시키면 나라가 얼마나 큰 손해가 옵니까? 우리 지금 헌정사에 보면은 대통령이 중간에 간둔 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만은 자기 고집대로 하시지 말고 민심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여성분들 한 30-40명 와가지고 저한테 다 와서 악수를 하고 사진 찍자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남산 도는데 엄청나게 시민들이 저를 3분의 2는 눈 보고 박수 쳐주고 화이팅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 야 원장님 인기가 배우보다 더 좋습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박지원이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이 국민으로부터 즉 민심이 이렇게 떠났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DJ였다면 북한에서 매일 쏴대지 않습니까? 우리도 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북한에서 도발하면 원점 타격하겠다. 원점 타격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공인은 안 됐지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강경하게 나가니까 김정은이 핵정책법을 제정해가지고 나를 참수 죽이려고 오거나 지금 보십시오. 알카이다 빈 라덴 그 후계자도 미국 CIA가 드론으로 가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란에 핵 개발한 사람도 드론으로 감쪽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를 또 참수한다, 죽인다, 그렇게 들어가서 죽인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를 참수하러 한다고 오면은 핵을 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핵을 쏴버리겠다. 이것이 북한에서 최근에 개정한 핵정책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계 각국이 강대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핵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핵 공격이 오면은 우리도 핵을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정은은 우리가 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는 너는 죽고 나는 살자예요. 근데 북한 김정은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예요.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것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예요. 근데 북한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예요. 별짓 해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대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제가 특사를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한 3년 감옥 살았지만은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그래도 전쟁의 위협이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대강, 북한 너희들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가서 쏜다 하니까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을 가장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관계가 아니에요. 북중 관계도 아니에요. 북미 관계예요. 세계에서 핵을 가진 나라,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어떤 나라도 나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 본토를 쏘겠다 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중국은 반대하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국은요,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면은 일본도 만들고 대만도 만들고 그러면 동남아시아는 핵 창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써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은 우리도 핵무장하자.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다 갖다 배치하자. 박지원만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도 되지 않는다. 전술핵 배치도 안 된다. 미국이 반대한다. 당신들이 진정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는 항상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좀 알고 해라 했는데 보십시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스탠포드에서 한두 달 전이죠.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대담을 하면서 안 된다. 우리나라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핵무장도 전술핵 배치도 미국은 반대한다. 핵 확산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못 갖는 것을 왜 국민을 속여서 가질 것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전쟁으로 가냐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느냐? 북한이 미국이 무서우니까 전쟁을 못해요. 우리는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지적 도발은 한다.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이번에 울릉도 그리 미사일 쏴버리니까 몇 시간 동안 울릉도 얼마나 무서웠어요.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요. 일본 열도, 일본 상공으로 핵무기가 날아가면 다 쏴서 요격시키겠다, 격추시키겠다. 3번 날아갔어도요, 못 돼요. 격추 못 해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맞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일본을 향해서 골리를 넣었더니 왜 못하냐? 그랬더니 그게 떨어지면은 일본 국민들이 다치니까 못한다. 어떻게 됐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심한 게 물론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도 떨어져서 실패해서
평양건교회 김정일 대학에 떨어졌지만 사람은 안 죽었어요. 뭐 지붕이 날아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날아가다가 ICBM급 핵탄두가 분리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지금은 핵무기를 몇 개를 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놈들의 목표는 미국을 쏴서 워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싣고 가다 하나는 분리돼서 로스앤젤레스, 하나는 시카고, 하나는 뉴욕, 하나는 워싱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미사일 쏴가지고 총을 앞으로 가지. 우리가 쏜 것은 뒤로 가서 터져버려. 이번에도 또 두 발은 또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은 사기를 먹고 사니까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북한처럼 저렇게 자꾸 쏴서 연습을 하면 우리도 잘 되겠죠. 자, 보십시오. 북한의 비행기, 공군 비행기가 이번에 180대가 떴더라고요. 북한이 그렇게 부장을 놓았어요. 우리도 비행기가 뜨고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오늘이나 내일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제가 맨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3기연임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1월 8일 날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그러려면 6일까지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6일이면 미국은 7일인 거예요. 6일까지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는 다 포착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11월 6일까지 한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 오늘 아침에도 외신을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을 잘 달래가지고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로 이태원 사고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때 잘못해가지고 났다. 이렇게 탓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헬로윈 축제는 상고시대 켈트족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켈트족한테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따지시대. 입만 버리면 문재인 정부야. 그런데 지금 제가 제 페이스북에 방송에 나와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됐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가 하면은 이렇게 했을 거고 이렇게 충고를 했을 거다. 즉 시진핑이 3기 연임 앞으로 5년을 더 할 수 있었어요. 15년 해먹는 거예요. 영구집권을 할 거예요. 그러나 중국도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한 100살 정도 됐을 겁니다.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시진핑이 3년임이 되면 미국을 접촉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중순에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하고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시진핑을 설득해달라. 그런데 김정은도 꼭 핵실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8일 있는 중간선거 해서 실패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거다. 지금은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지금 의석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부터 보니까는 바이든의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지고 하원에서도 진다. 그러면은 바이든 패배를 위해서 핵실험 한다고 했는데 그런 목표가 없었지 않냐. 그래서 저는 핵실험을 내일까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박지원이 김정은이 내일까지 핵실험을 안 할 것 같다 하는 예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날 싸우고 아니 저 상가에 닷새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외교를 위해서 이번 G20에 우리가 초청을 못 받았어요. 빨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전화해라. 만나라. 푸틴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3년간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해서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는 않아요. 굶어 죽는다는 기사가 한 번씩 나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급 과정에서의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금세 고쳐져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농협 창고에 쌀은 썩어가지만은 코앞에 있는 경로당에 결식 노인이 계시고 학교에 결식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북한하고 해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미국이 말하는 대로 절대 북한에서 도발하지 마라. 너희 나쁘다. 이렇게 규탄을 하면서도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김정은이 너 참수하러 안 간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남북 평화정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목포 시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이 길로 나가도록 여론을 만들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협력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고쳐라. 해라. 첫째, 인사를 잘해라. 아는 사람만, 검사 출신만 다 데려다 검찰공화국 만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성별, 여성도 지역도 실력에 따라서 하지 배려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제가 가니까 여성
부사장이 1급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경북대학 출신 여성이. 대구 처녀죠. 이 사람을 처음으로 차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과감하게 승진시켰어요.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한테 배려를 해라. 장애인한테 배려를 해라. 청년들한테 배려를 해라. 이거예요. 제가 나올 때 보니까 2년 만에 여성 부서장이 5명. 2급, 3급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별 인수위원회 때 얘기를 하니까 그 간부들이 그러는 원장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실제로 여성 등용을 안 해. 더 나쁜 것은 광주, 전남, 전북 인수위원회 때부터 청와대 수석, 장관 하나도 없다가 행안부 장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주, 전남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광주, 전남 사람이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이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그런 말 안 하고 안 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실력 없으니까 안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호남에 인사, 예산 폭탄 때려준 거예요. 우리 목포만 하더라도 6조 5천억의 SOC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성 목포간 철도. 내년에 개통되면은 부산까지 지금 6시간 반 걸린 게 2시간 반에 가잖아요. KTX,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무한공원 경유해서. 앞에도에서 해남으로 다리, 터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정부에서 과연 예산을 줄란가 하는 것은 나는 자신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 보면은 돈 천정이 달려 있잖아요. 예산이나 국책 사업은 저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힘센 놈이 쫓아가서 뺏어봐야 돼. 그래서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이 다 단결해서 예산 가져와야 살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잘해라. 인사가 엉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못한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청와대에서 그런 거 와요. 이제 막판이니까 청와대 비서관 수석들 한 사람을 국정원 차장으로 받아라. 제가 그러죠. 안 받는다. 국정원이 이렇게 개혁됐는데 과거에 국정원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지금 국정원이 목포 본부가 있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귀찮게 해요? 옛날에 다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개혁됐는데 만약 청와대에서 정무직을 받으면은 국정원의 개혁을 국민이 믿겠냐? 언론이 믿겠냐? 우리 직원들이 믿겠냐? 나를 치라해라. 내 목을 치면은 박지원이 손해냐? 문재인이 손해냐? 내가 그래 버렸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안 해요. 저를 국정원장 시키니까 여러분도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목포에서 실패를 하고 서울에 가니까 MBC PD하고 작가, SBS PD하고 작가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유튜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보좌관보다 만나라고 했더니
한 달에 2억씩을 보장해 줄 테니까 유튜브를 하자. 실제로 유튜브 하면 그렇게 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최소한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았다. 첫째, 박지원의 언행의 책임은 박지원이 지는 게 아니라 김대중, 이호 여사님한테 간다. 내가 잘못하면은 DJ는 또 저런 놈 썼는가? 이호 여사님은 또 저런 놈 데리고 있었는가? 저는 정체성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저는 늘 후배들한테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권력의 핵심에 저처럼 오래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리에 구설은 많았지만 한 번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제 후배들한테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삽니다.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둘 다 하면은 이건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호 여사님, 박지원, 어쩌면 우리 목포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다 수십조, 수조, 수천억, 수백억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 이호 여사님 보세요. 돌아가시니까 두 아드님이 돈 40억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32억 동교동 집, 8억 노벨 평화상 상금. 제가 그랬습니다. TV에 나가서 그 훌륭하신 두 분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합니다. 국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두 분이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요. 왜 그러냐? 김대중, 이호 여사님이 돈이 많다고 그렇게 소문났는데 돈 4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교동 집 32억, 노벨 평화상 기금 8억. 역사적으로 김대중, 이호 여사님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에 2억 벌려면 난 돈 필요 없다.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돈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보수와 진보, 즉 우와 좌가 극렬하게 대립할 때 김대중의 비서실장 박지원은 뭐라 하는가? 이걸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포탈에 온라인에 하루에 기사가 5개 이상만 뜨게 하자.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박지원 쳐보세요. 많을 때는 4, 50개. 적어도 5개 이상은 항상 떠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산을 걸어도 여기 온 관광객들이 저를 반겨주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게 첫째는 인사 잘해라. 두 번째 도어스태핑. 아침에 출근할 때 기자회견할 때 있죠. 대통령은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는 항상 정제되고 검토된 얘기를 해야 된다. 불썩불썩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나오면서 던져버리면 큰 실수를 한다. 많이 실수했잖아요. 장관, 지금보다 더 장관이 있는가?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걸 안 고치길래 김대중 대통령처럼 아침 6시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공보수석, 박지원, 제가 장관을 한 건 9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들은 항상 원고를 읽는 거다. 바로 말을 안 한다. 심지어 클린턴 대통령하고 전화를 할 때도 사전에 모든 것이 조율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과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기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계속 실수를 하더니 요즘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전 세계 대통령이나 어떤 임금도 관저, 자기 살림집하고 근무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청와대 같이 있잖아요. 미국 백악관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출퇴근을 하면은 말이 됩니까? 지금 아크로비스타 강남 서초구에서 다니는데 제가 전 경호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시 교통 복잡하잖아요.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 1호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전부터 차의 흐름을 막아준대요. 대통령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풀어주는데 또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700명이 동원된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을 다 마쳤는데 왜 이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봐. 나는 천공스님 건진법사가 했다고 안 했어요. 손 없는 날로 내가 잡아주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영부인은 아무리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다가 하더라도 공적 관리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실수한다.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네 번째, 사정은 즉 수사는 간단하게 빨리 해라. 그리고 경제, 외교, 북한 문제 집중해라. 안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해가지고 1년간에 90% 이상의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IMF 외환 위기가 나와가지고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눈물로 취임사를 읽고 말씀드리면서 당신을 언도시킨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서 여의동식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용서해서 통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IMF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장롱 속에 넣어둔 아들, 손자의 돌반지까지 나라에다 헌납해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복을 하고 용서를 하는 분열의 정치와 통합의 정치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제발 윤석열 대통령 YS 길을 가지 말고 실패한 YS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DJ의 길을 가라. 왜 꼭 제가 말하면 안 듣는지 앞으로 얘기 안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살아야 목포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삽니다. 저는 민주당이 잘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하고 나라도 삽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저한테도 많이 묻습니다. 검찰 조사 받는데 너 그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합니까? 저는 두 발 똑 서서 눈 뜨고 죽지 무릎 꿇고 눈 감고는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 특검 했을 때도 저는 살아왔습니다. 보혜 저축은행으로 그 난리를 쳤지만은 저는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저를 얽히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용공으로 모으려고 하지만은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안 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국정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물론 대북 문제도 해야지만은 국정원 개혁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됐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 작년도가 60년사. 이건 김대중 탄압사입니다. 60년이. 박정희, 김종필의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대통령을 토막살인하려고 현해탄에서 빠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안기부가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 선고했고 미국으로 망명 보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이 가장 파렴치하게 김대중, 김홍호, 박지원 외자 도피해가지고 막대한 부동산을 사놨다. 그런데 미국 CIA, FBI, IRS 국세청이 조사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무혐의가 된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았는데 이거 못 살겠어요? 벌써 6개월 갔습니다. 4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떳떳하게 어떠한 것도 관계가 없으니까 저를 바라볼 때 불쌍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용고, 이재명 비리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 이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나 아직 민주당 복당 안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압받으면 단결해서 싸우는 DNA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 잘 서는 DNA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상가에 가면은 내서름에 울지 않습니다. 제가 대북 송금 특검할 때 150억 먹었다 하니까 모든 국민들도 모든 언론도 박지원이가 150억 먹었다. 그런데 딱 세 사람이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첫째는 제 아내.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어쩔 때는 소주 한 병 들고 가서 아내 묘에 가서 한 잔 먹고 내가 혼자 울고 싶어도 제 아내가 하도 술 먹는다고 야단쳐서 절대 안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진짜 150억 먹었냐? 아니다. 당신만은 내 결벽을 믿어라.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또 한 사람 내 친구 보수 꼴통입니다. 지원아 믿어라.
저를 지켜주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박 실장의 결백을 믿는다. 싸워서 이겨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아내를 불러서 격려를 하고, 제 두 딸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불러서 용돈도 주시면서, 너희 할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죠, 너희 할아버지는 일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셨고, 너희 아버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반드시 돌아와서 승리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제 두 딸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감옥에 와서 아빠는 늘 엄마가 문제없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고 대통령 할아버지도 그러더라. 제가 계좌 추적, 수표 추적을 해서 결국 무죄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자금, 비자금으로 김영삼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배모 비서관이 그 나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87명이었습니다. 뭉쳐서 싸워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 그럼 준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은 지금 거의 170명 국회의원인데 지금은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포 시민들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용공도 아니고 이재명의 결백을 이 박지원과 함께 믿어주자. 그래서 싸워주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실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아까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이런 김정희라고 내가 부른 노래니까 하고 싶습니다만은,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열불이 터져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태원 참사, 아까 우리 사회자도 이태원 사고라고 하면 안 돼요. 이태원 참사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대국민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내각, 대통령실은 사퇴해라. 그리고 이상민 장관 등은 사법 처리해라. 두 번째, 북한과 강대강으로 대결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이 핵실험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세계 언론을 설득해서 대화의 길로 가듯 외교적 노력으로 대화를 하고 함께 가야 된다. 세 번째, 문재인 용공도 아니고 이재명 비리도 아니니까 뭉쳐서 문재인을 위해서도 이재명을 위해서도 싸워주자. 그리고 박지원 검찰 아무것도 아니니까 불쌍히 보지 마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